저희 어머니도 축구를 많이 좋아하십니다. 월드컵은 물론이고 올림픽 축구 경기도 다 챙겨보실 만큼 그만큼 취미가 축구를 관람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골대녀도 매주 챙겨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간 골대녀를 쭉 보면서 단 한 번도 무슨 특별한 코멘터리가 없었어요. 가끔씩 캐리하는 선수가 나오면 아유 그 친구 꽤 잘하더라, 어쩜 그렇게 잘하니, 뭐 요 정도로만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골대녀를 쭉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지난 경기였죠. 구척과 스밍파의 경기. 이 경기가 끝나고는 뜬금없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코멘터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근데 어제 경기는 좀 너무 심심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여쭤봤죠.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니, 꾀돌이가 너무 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니까 좀 그렇더라. 여기서 꾀돌이는 이영표 감독을 칭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이영표 감독을 꾀돌이라고 불렀거든요. 축구를 좋아하지만 그렇게 축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이런 걸로 보시는 분이 아닌 우리 어머니의 눈에도 어제 경기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졌구나. 그 방송이 끝나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채팅창의 여론의 반응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단 이번 경기에서 그런 심심한 느낌을 받은 건 저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던 조재진 감독도 에이씨, 경기가 재미가 없네.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멘트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고스란히 방송으로 내보냈단 말이죠. 즉 이번 경기의 전체적인 느낌을 뭐 연출자의 입장에서도 먼저 대변하는 듯한 느낌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단조로웠던 경기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리공. 하지만 저 개인적인 관람의 그 품평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번 경기가 그렇게까지 심심하지는 않았다라고 먼저 말씀드렸죠. 스코어적인 부분 때문이라도 긴장감을 가지면서 박진감 넘치게 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경기를 두 번, 세 번 볼 정도의 재미를 느낀 경기는 아니었다. 딱 요 정도로 저의 총평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서 어머니께서 이 경기가 다소 심심하다라고 느껴졌던 그 이유, 그거는 구척정신에서 가져온 그 허경희 선수의 던지기, 이 전술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간의 앞선 경기들과 이게 비교가 되셨나봐요. 화려하고 멋진 플레이들을 감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패턴의 경기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이 단순 비교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래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 전술에 대해서도 뭐 반은 동의하고 또 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반에 대한 동의 부분은 뭐 이 경기를 그것 때문에 심심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과 같은 계열의 생각일 겁니다. 또 나머지 반은 그럴 수도 있다. 이거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영표 감독이 스밍파의 맞춤 전략으로 가져온 딱 이 한 경기에 한한 전술로서 놓고 본다면 저는 나쁘지 않은 전술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전술의 포인트는 상대방 골키퍼의 멘탈을 흔들기 위함이에요. 오랜만에 실전 경기를 뛰는 일주어터의 실수를 노리는 그 부분을 공략하기 위한 전술로 가져온 건데, 때마침 이 팀에 허경희 선수한테 그 던지기 능력이 있다고 하니 유레카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경기를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것을 연습시켰고, 그리고 그 부분을 그대로 경기에 적용을 한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척에서는 이기기 위한 뭔가의 필승 전략으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했다. 이거는 저는 철저한 준비라고 보거든요. 그게 재미있는 전술이든 재미없는 전술이든 요거는 둘째 문제고, 이기기 위해 진심을 담아서 연습을 하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적용이 먹혀 들어갔죠. 어느 정도. 그 던지기 부분에서 다이렉트로 골이 연결된 부분은 없지만 파인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일주어터를 조금씩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돌발 상황에서의 세컨볼 상황,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집중력을 잃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튼 일주어터의 공략 부분이 먹혀서 일주어터의 실수로부터 나오는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술이 먹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한 전술로 가져와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기의 재미의 여부를 떠나서 구척장신이 준비를 잘한 부분이다 라고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와, 그럼 앞으로 구척장신에서 계속해서 저거 던지기 전술 쓰는 거 아니야? 허경희가 골키퍼를 보고 있는 한 계속 저거 반복해서 쓰겠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적지 않고
않게 받아서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철저하게 이번 경기 스밍파와의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맞춤 전략으로 가져온 전술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 팀의 골키퍼가 일주어터기 때문에 가져온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팀이든 간에 상관없이 이거를 반복해서 쓴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수리공 그럴 수는 있죠. 어떤 특정 팀, 마찬가지로 이제 A조로 넘어가서 골키퍼 리스크가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이 전술을 또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 이 다음 경기에 키스어미 골키퍼인 원더우먼을 상대로는 이 전술을 쓰는 것이 무의미해 보입니다. 아까운 공격권을 그냥 넘겨주는 듯한 느낌밖에 들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 키스엄의 부상 여파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키스엄이 아니라 초보자인 골키퍼가 만약에 위치를 한다? 그러면 또 한 번 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철저히 상대방 골키퍼를 보고 이 전술을 쓸지 안 쓸지가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쓰더라도 이번 경기처럼 잡을 때마다 그거를 반복해서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역습으로 타이밍이 나올 때 한번 길게 연결돼서 최전방의 공격수한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런 패스를 저는 오히려 더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제가 화이트박이 골키퍼 장갑을 꼈을 때 김민지 선수와의 콜라보레이션, 그 콤비 플레이로서 한번 기대했던 장면들인데, 이게 던지기가 힘이 들어가니까 사전 동작이 길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정도의 시간, 1, 2초, 3초 정도의 시간이라면 수비수들이 바로 자리를 잡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잡자마자 바로 연결이 되는, 높이 던져서 멀리 던진 느낌이 아니라 낮게 깔리면서 쭉 빠르게 가는 그런 패스로 전방의 공격수한테 연결이 되면 그런 장면도 요거는 변형해서 한번 쓰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기에는 이 팀에 스피드 툴이 없어요. 이게 가능하려면은 허경이 본인이 그 전방의 위치에서 달리거나 김민지 선수나 이우정 선수의 스피드 툴의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아마 맞지가 않아서 그 장면을 보기는 힘들 것 같지만 지난 경기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무한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더와의 경기에서는 골키퍼가 그런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이 전술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허경희 선수의 던지기가 다이렉트로 페널티 지역 안에 공중볼까지 연결이 되면 그러면 더 이거는 위협적인 던지기인데, 어쨌든 바운드를 튀기고 원바운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바운드가 살아서 골대 앞까지 튀어나가면 더 이게 위협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원바운드 싸움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낙하 지점을 지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팀에는 누가 있냐면 마시마가 있고 김설희 선수가 있어요. 이거를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그 첫 번째 원바운드 지점을 잘만 마킹하면 그 볼이 튕겨서 뒤로 날아갈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겠죠. 던져서 그 낙하 지점이 상대방 골대 문 앞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구척의 장신의 선수들의 위력이 가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코너킥 상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m가 부족해. 한두 번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 장면이지만 그렇게까지 반복적으로 팀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쓸 전술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척도 남은 이 원더와의 경기 한 경기가 남아있고, 이제 원더도 다음 경기죠. 발라와의 경기를 치르게 되고 구척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발라와 원더의 경기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이라도 발라가 원더를 잡게 되면 원더도 2승 1패가 되고 발라도 2승 1패가 되고 구척도 2승 1패인 상황이 됩니다. 또 모르니까, 공은 둥구니까. 이러다가 원더가 뭐 2승 2패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의미의 혼돈이 되는 건데 설마 그러진 않겠지. 여튼 일단 다음 주 이 발라랑 원더 경기가 중요합니다.